오늘 제가 제 얘기 잠깐 해 드리려고 하는 건, 어, 그 브랜딩 관련돼서 한번 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오늘은 뭐 수다 좀 떨다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어, 대학교 졸업하고 영업을 했었거든요. 영업을 했었는데, 어, 제가 되게 인간관계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 영업을 했는데, 아, 도저히 못 해먹겠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영업은 내 체질이 아니다 이렇게 돼서 그만두고 키워드 광고 회사에 갔습니다. 그 키워드 광고 회사가 지금도 있는데 나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당시는 다음의 자회사였거든요. 2008년도에 2008년도에 나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광고 대행사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다음에 그 프리미엄 링크랑 스페셜 링크 그 팔았거든요. 전화 이게 해가지고 아마 지금도 전화 오실걸요. 다음에 스페셜 링크 얼마에 나왔으니까 이게 사라고 막 이런 전화 이제 했어서 뭐 하루에 막 300통씩 전화했었는데 사장님들이 이게 영업하시는데 전화 오면 짜증 나잖아요. 그 돈 버는 전화인 줄 알고 여보세요 이랬더니 다음에 나무 커뮤니케이션 오종현입니다. 스페셜 링크 뭐 2위 자리가 3만에 나왔는데 구매하실래요? 얼마 짜증 납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300통 정도 콜을 했는데 와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이게 광고주분들이 이제 욕도 하시고 막 그리고 제가 광고주를 막 꼬셔야 되잖아요. 야 이거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효과가 진짜 없어요. 혹시 이 중에 다음 광고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다음은 광고가 진짜 없거든요. 근데 효과 없는 광고를 막 팔려니까 막 목소리에 힘이 없고 그래서 그때 제가 어,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는 기본급이 83만 원 플러스 이제 인센티브로 막 갔었거든요. 인센티브는 키워드 광고를 1000만 이상 팔아야 저한테 매출이 떨어지는데 제가 한 번도 1000만 원을 넣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80만 원만 받고 이제 그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그래도 재밌어서 계속 했었는데 그 회사의 팀장님이 너 나갔으면 좋겠다고. 넌 별로 영업에 소질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거의 나무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돈을 못 벌어 실적이 없어가지고 1년 동안 매달 80만 원씩 돈을 벌다가 나무 커뮤니케이션에서 뭐 거의 잘렸죠. 잘려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그 취업을 하려고 막 찾아보니까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갈 수 있는 것은 그 뭐 대출 상담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영업을 되게 못하거든요. 막 사람 만나서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모 사람인이라는 그 구직 사이트에서 이상한 사이트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카페 관리 뭐 관리 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어, 150만 원을 줬었어요. 150만 원을 주는 그런 구직이 있는 거예요. 카페 관리만 150만 원을 줘. 와 괜찮다. 그래서 이게 갔죠. 갔는데 거기는 그 학점은행제라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데인데 알고 봤더니 월급도 150만 원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100만 원인데 네가 잘하면은 인센티브를 받는데 보통 그 인센티브 받는 것까지 하면은 보통 150만 원 정도 받더라. 그래서 150만 원 얘기했던 거예요. 아씨. 그래서 어떡하지? 이미 거기 다니기로 했고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면 뭐 또 영업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카페 관리를 했죠. 카페 관리를 했는데 카페 관리를 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그때 지식인 질문 답변 뭐 그리고 제품 판매하고 막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했었습니다. 블로그 그때 글 쓰기 시작을 했고 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영업도 못했죠. 영업도 뭐 사실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뒀지. 광고 대행사 갔더니 매출 안 오른다고 잘렸지. 갈 데가 없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블로그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블로그 지식인 카페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엄청 열심히 하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때 이제 중국 그
그 중국 분들에게 이제 네이버 가짜 아이디, 생성 아이디라고 부르잖아요. 그것도 사고 어떤 필리핀 분에게 네이버 아이디 샀다가 10만 원 사기당했어요. 입금하자마자 갑자기 로그아웃을 해버려가지고 그때 MSN이라고 그 채팅창을 하다가 그래서부터 이게 여러 가지 제가 했죠. 그래서 그때 블로그 한 50개 죽였어요. 50개 죽이고 최적화 시켰다가 또 죽이고 최적화 시켰다가 죽이고 이거를 제가 3년을 했어요. 3년을. 그때 블로그를 진짜 많이 죽였다 살렸다가 또 하고 지식인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했어요. 어, 그때 제가 첫 번째 느꼈던 게 온라인 마케팅의 정보를 볼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찾으니까 프로그램 사라, 뭐 질문 답변 넣어라,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볼 데가 없는 거예요. 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학점은행제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점은행제 업체의 경쟁 업체가 에듀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에듀윌이었는데 그때 거기서 개콘에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서경석이 광고하고 그 당시에는 개콘에도 광고를 하고 해서 에듀윌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고 그 경쟁 업체인 우리는 무조건 가격으로 때렸거든요. 블로그 상위 노출시켜서 가격 노출시키고 또 이제 저품질로 죽으면 또 이제 블로그를 키워서 노출시키고 또 죽으면 노출시키고 가격은 보통 거의 학점당이라고 하는데 학점당 5만 원이었는데 저희는 3만 5천 원 이래가지고 무조건 상위 노출시켜서 3만 5천 원에 이제 땡겨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블로그를 한 3개월 하면 자동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노출되는 블로그랑 실제로 키우는 블로그랑 대충 6, 7개를 동시에 키웠습니다. 아마 여기 작업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컴퓨터도 여러 대 두고 IP선도 여러 개 둬가지고 동시에 6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죽으면 또다시 키우고 죽으면 또다시 키우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난 도대체 마케팅을 하러 왔는지 글을 쓰러 왔는지 이게 되게 막 이게 애매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뭐지? 난 지금 마케팅 딴 사람들이 야 너 뭐해 이러면 온라인 마케팅 하는데 라고 했는데 현실은 맨날 이상한 프로그램 이렇게 구해가지고 VPN이나 뭐 클릭 유발시키는 클릭 뭐 프로그램이나 그때 엔돌이라고 이제 스크랩 댓글 공감 늘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막 만들고 아씨 난 뭐지? 난 해커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온라인 마케터 하는데 실제로는 맨날 썼던 걸 또 쓰고 썼던 걸 또 쓰고 이제 유사문서 피해서 또 쓰고 막 블로그 죽으면 또 블로그 또 만들어 쓰고 지식인 질문 답변하고 제가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도대체 나는 뭔가 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3년쯤 돼서 그 이제 학점은 이제 3년쯤 하다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내가 맨날 블로그에 글만 쓰다가 끝나겠다 싶어서 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이제 함소아라는 이제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운이 좋았죠. 그 함소아라는 이제 함소아 제약도 있고 함소 한의원이라는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본사에 취업을 했는데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은 그때 아까 에듀윌 얘기했잖아요. 에듀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엄청 커졌어요. 엄청 큰 회사가 됐고 그때 경쟁업체였던 그 학점은행제 그 자격증 회사는 아직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브랜드가 없는 사람은 이게 힘들구나. 브랜드가 없이는 맨날 상위 노출 시켰다가 내려오면 또 상위 노출 시켰다가 내려오고 또 상위 노출 시켰다가 맨날 글 써야 되구나. 근데 에듀윌은 지금 상위 노출 작업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브랜드가 있으니까 에듀윌이랑 자체를 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와, 그래 브랜드가 좋은 데구나. 그래서 나는 이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갈 때는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회사를 가서 마케팅을 하고 싶다. 이래서 이제 함소에 이제 운이 좋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놀랍게도 이 함소아는 혹시 이 중에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함소아는 그, 그 한의원
소아 한의원, 어린이 한의원 프랜차이즈 중에 제일 크거든요. 그리고 한의원 쪽에서 제일 크고 트래픽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함소하는 뭐만 하면 다 와요. 예를 들면은 함소하에서 어린이 모델 선발 대회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제가 학점은행제 했으면은 어린이 선발 대회 이렇게 해서 키워드 잡아서 블로그 상위 노출시키고 또 그러면은 그 기획사들 블로그를 이렇게 내리고 또 저희가 올라가야 돼. 막 이렇게 했어야만 했었거든요. 근데 함소하는 브랜드가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이거 한다고 하니까 막, 막 미친 듯이 막 모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 해도 잘 되지,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 해도 효과가 좋지. 와, 이게 브랜드가 있고 없고가 이런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 또 어떤 원장님이, 한의원 원장님이 함소화라는 간판을 있으면 당연히 그 간판비를 이제 본사에 내잖아요. 근데 이제 난 이제 함소 안 하겠어 라고 하고 이제 간판을 떼고 자기 브랜드를 가졌는데 신기하게도 매출이 함사를 붙였을 때랑 안 붙였을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함사를 붙이고 안 붙이고가 한의원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한의원들이 매출이 타격이 되게 커요. 그런데 일반 동네 한의원의 매출 타격에 비해서 함소아라는 그 브랜드의 타격은 비교적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 이 함소아라는 브랜드가 잘 돼 있으니까 매출이 장난 아니네 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략 3년이 안 됐나? 3년 좀 안 되게끔 제가 이제 거기서 마케팅을 했죠.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병원 하시는 분들 강의도 하게 되고 뭐 바로 지점에 가서 이제 컨설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직원으로서 이제 하다가 그때 이제 제가 어 내가 이게 알았던 내용을 카페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카페를 만들어야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오씨 아줌마의 적당한 마케팅이라는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때 저는 제 옛날에 그 자격증 회사 있을 때 블로그 마케팅 정보를 알려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막 다들 내 강의를 들어라. 뭐 내 강의를 들어야만 알려준다. 뭐 블로그 마케팅을 잘하려면 나한테 문의를 해야 돼. 뭐 이런 글밖에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뭐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아는 블로그 마케팅 정보를 카페에 한번 노출시켜야겠다. 사실 그걸로 뭐 돈 벌 생각은 없었고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카페에 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카페에 막 글을 남기기 시작을 했더니 사람들이 오? 이러면서 이제 제 글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오씨 아줌마의 적당한 마케팅이라는 이제 카페에 이제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얘는 정보를 주네? 얘는 뭐 필살 기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읽을 만한 글을 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제 이제 카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 이 카페 글을 책으로 내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책이 거의 카페 글의 내용들을 해서 이 책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때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상위 노출도 해보고 이제 브랜드가 있는 회사에도 이제 있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이제 제 또 회사 생활 잘 못해요. 그래서 제 다 회사를 짧게 짧게 다녔거든요. 뭐 잘리기도 했고 그래서 어, 이럴 때 한번 내 일을 해보자. 짧은 인생 내 사업을 해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그 고민을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직장 다니시는데 갑자기 회사를 때려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때 결혼도 했고 애기도 있으니까 고민했어.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만두고 싶은데라고 했는데 어 제가 그때 카페에서 그때 얼마를 받았지? 3만 원인가 5만 원을 받고 이게 약간 그룹처럼 이렇게 모여서 블로그 강의를 했던 게 있었어요. 그때는 뭐 그냥 그 그걸로 뭐 큰 돈 벌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친목 도모 이렇게 해서 카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망원역 근처에 그 작은 강의실에서 모여서 강의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나름 블로그 마케팅에 유명하신 송땡땡님이 오셨습니다. 송땡땡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어떤 컨퍼런스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보고 나서 그분이 제 강의를 들어오신 거예요. 우와 송땡땡님 반갑다고. 근데 그분이 너 나랑
강의 같이 하자. 내가 어, 그 너를 좋은 강사로 키워줄게. 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그래 이제 딴 생각 안 하고 그래 나는 이 사람을 믿고 나는 나갈 거야라고 하고 다 직장에 이제 딱 그만두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만두고 송땡땡님을 이렇게 믿고 회사를 그만뒀죠.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나는 이제 그분과 함께 이제 강의를 하려는 벅찬 꿈을 꾸고 있었는데 헐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되네요. 연락 맨날 바쁘대요. 송땡땡이 바쁘다고 그러고 뭐 하니까 뭐 연락 안 되고 뭐 하니까 미뤄졌다 그러고 아씨 회사는 그만뒀고 독립은 했는데 난 이 사람만 보고 있었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헐 이게 씨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이제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카페 분들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사실 컨설팅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혹시 옛날부터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소소한 강의라고 해서 딱 3명만 모집을 하는 거예요. 3명만 모집해서 어, 인당 16만 5천 원씩 받고 3명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 하는 건데 그분이 스텔스 마케팅 그분 아니에요. 그 스텔스 마케팅 이광성 님이신가? 그분이시고요. 그분 아닙니다. 그분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예. 어, 그 송땡땡이라고 있습니다. 송땡땡 말을 할 수 없는데 송땡땡 이 나쁜 사람. 네. 그래서 모집을 했는데 뭐 사실 그때 이름도 없고 막 그러니까 어, 한 명이랑 같이 이제 강의도 할 때도 있고 한 명 앞에 놔두고 이렇게 강의도 할 때도 있고 뭐 3명 모아서 할 때도 있고 하여튼 한 1년간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욕심이 나기 시작을 하는 어떤 욕심이냐면은 제가 카페가 노출이 잘 됐었거든요. 예. 지금 제가 얘기한 연도가 지금 2013, 14년 정도 됐네. 14년. 2013년인가? 14년 정도 됐네. 지금 연도가. 2014년도 지금쯤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카페가 노출이 잘 되니까 내가 돈을 받고 내 카페에 글을 써주면 상해 노출 시켜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했던 게 인천에 신축 빌라. 인천의 신축 빌라 관련돼서 제가 제 카페에 글을 써주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저의 글은 마케팅하는 카페였는데, 노출이 잘 되니까, 이제 이 카페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해서, 아마 성실아루님께서 말씀하신 그 카페가 맞을 겁니다. 제가,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제가, 쿠션을 이렇게, 아이고, 네. 예. 여기 재밌게 듣고 계시나요? 네. 어떻게 오늘 이 컴퓨터가 이상 나서 오늘 뭐 제 얘기만 하게 되네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이제 제 사람들한테 뭐 인축 신축 빌라 상위 노출 시켰나 제 카페에 막 글 쓰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3개월 있다가 3개월이 아니죠 참 3주 있다가 제 글이 노출이 제 카페가 죽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카페만 믿고 그때도 이제 카페만 믿고 이 그래도 나올 수 있었고 송땡땡땡이 연락이 안 돼도 저는 카페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살고 있었는데 제가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즉 카페의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 아닌 블로그 마케팅 내용이 아닌 트래픽을 모으기 위해서 인축 신축 빌라도 썼고 뭐 썼지? 하여튼 막 키워드 막 썼거든요. 그랬더니 제 카페가 3주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독립을 한 지 3개월 만에 제 카페가 죽었어요. 대박. 어떡하지? 이제 문제의 시간. 내 카페가 죽었어. 이제 그 먹고 사는 이제 문제가 이제 막 눈앞에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페 노출이 안 돼. 그리고 제 블로그는 뭐 사실 그거 안 되는 거고. 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의 주된 수입 모델은 강의였으니까 그럼 강의를 하려면 뭐 제 글을 봐야 되는데 제 글이 노출이 안 되니까 대박.
완전 망했다 이 생각하다가 그럼 그때 뭐가 없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그때 카카오 스토리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카오 스토리가 페이스북이랑 카카오 스토리가.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은 강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강사들이 너무 많고 카카오 스토리는 사실 뜰지 안 뜰지 잘 이렇게 약간 의문인 영역이었고 강사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 카카오 스토리를 해야겠다. 카카오 스토리에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내 글도 쓰고 해야겠다라고 해서 오씨 아줌마라는 카카오 스토리를 운영을 했어요. 카카오 스토리를 운영해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카카오 스토리 모았죠. 모아서 거기서 강의도 모집하고 해서 그때가 2015년 2015년도에 카카오 스토리로 이제 강의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카카오 스토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카페는 오종현이라고 쳐서 오씨 아줌마 쳐서 이제 저한테 이게 들어오시는 분이잖아요. 저한테 이게 들어오시는 분들이어서 저에 대한 충성도가 되게 높아요. 오씨 아줌마의 강의는 들을만해 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카카오 스토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다가 이런데 여기 강의가 떴어. 뭐 어떡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 스토리가 노출량도 많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네이버에 비해서 돈을 벌기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쓰면은 날라가고 쓰면은 날라가고 쓰면은 날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또 하나는 그때 그 최적화 블로그 알잖아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45일간 글 쓰면 상위 노출이 돼. 그래서 개나 소나 다 상위 노출을 만들 수 있고 업체에서 대행도 해주고 이제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잘 써도 노출이 안 돼. 이제 이런 막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도 없어지고 아 블로그는 글 쓰면 밀리고 또 글 쓰면 밀리고 또 글 쓰면 밀리고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또 페이스북은 물론 뭐 당장에 그런 뭐 좋아요나 공유 늘 수 있지만 이게 돈 버는 거랑은 약간 거리가 먼 거예요. 검색하지 않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제 글을 본다고 저한테 강의에 돈을 낸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또 고민이 빠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저를 이게 좀 좋아해 주신 분들이 이제 컨설팅을 이제 저한테 맡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그 당시 얼마를 받고 이제 이분들 컨설팅을 딱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분들이 블로그만 하시는 거 블로그만. 근데 제가 알잖아요. 블로그는 써도 내려오고 써도 내려오고 써도 내려오고 또 상위 노출 또 그때는 최저가 블로그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 사이트 등록, 지도 등록 그리고 사이트와 지도 보고 사장님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라던가 어떤 전화 상담, 연동 그리고 어, 그 다양한 노출 영역의 뭐 지역 키워드라던가 이런 걸 사용해서 검색 광고 등등을 통해서 초기에 사장님의 홈페이지가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후에 이제 다양한 블로그를 이렇게 노출이 시켜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홈페이지 얼만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홈페이지요? 홈페이지? 그래서 제가 업체한테 물어봤죠. 근데 그 업체에서는 이제 대행을 하게 되면은 뭐 싼 거는 80만 원, 90만 원 하고 비싼 건 300만 원 이렇게 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듈을 이제 만들었죠. 모듈을 보고 네이버에 그때 스토팜이라고 스토팜이다 모바일팜이라고 있어서 보여줬는데 별로 안 이쁜데 이러시는 거예요. 별로 안 이쁘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제가 찾다가 윅스라는 걸 찾았어요. 윅스 이게 보여주니까 이거 얼만데? 라고 하니 제가 제작 비용이 얼마고 그리고 이거 1년에 100달러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라고 하니 사장님 오케이 좋네 라고 해서 윅스로 홈페이지 만들고 사이트 등록하고 이제 블로그 만들어서 노출시키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었고요. 하다 보니까 동영상이 이제 노출용에 괜찮네. 네이버 포스트가 괜찮네. 라고 하니 이제 원래는 제가 독립을 했을 때 블로그만 했었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지도 등록도 하고 뭐 FTP에 뭐 무슨 파일도 업로드하고 카드 뉴스 만든다고 디자인도 하게 되고 또 동영상 만든다고 이제 편집기도 만지게 되고 이제 완전 뭐 막 짬뽕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짬뽕이 이제 막 처음에 블로그만 했다가 지금 막 포토샵도 만지고 막 5만 가지 다 만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분을 봤냐면 제가 모두 강의를 했어요.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를 만든 강의를 했더니 이 어르신인데 제 강의를 보고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이 또 강의를 들어오셨네요. 그때 또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또 강의를 들어오셨는데 그때는 자기 딸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내 모두 강의를 자기가 봐도 도저히 모르는데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좋더라. 그래서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야 네가 보고 네가 만들어 이 사람 얘기 듣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니 굳이 이게 매뉴얼이잖아요. 뭐 클릭하면 뭐 된다 이게 매뉴얼 강의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일부러 이렇게 오신다라는 자체가 너무 이제 죄송한 거예요. 이거 굳이 이걸 보시려고 귀한 시간에 이렇게 오셔야 되냐? 라고 해서 그때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그 매뉴얼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키워드 광고 혹은 블로그 어떻게 만드는지 뭐 페이스북 광고 집행 방법 이런 거는 사실은 이 찾아보면 다 있는 거고 굳이 이거를 돈을 받고 가르칠 정도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하면 되니까. 그래서 매뉴얼을 제가 동영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매뉴얼을 동영상을 다 만들어서 이제 했습니다. 동영상. 그때는 뭐 얼굴도 안 나왔고 그냥 화면만 해서 제 목소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더니 뭐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셨죠. 그리고 강의 끝나면 항상 매뉴얼을 동영상을 주시고 제 동영상 제 강의 들으시고 이거 보고 따라하세요. 동영상 보고 따라하세요 하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영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작은 그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통해서 사이트도 만들어드리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뭐 필요해서 동영상도 만들고 모드도 만들고 뭐 스토어팜도 하고 뭐 이렇게 요 한편 이제 해드리는 한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매뉴얼적인 부분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얘는 이런 애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강의도 이제 블러트 아카데미라는 곳에서도 강의하고 마소 캠퍼스, 패스트 캠퍼스 이런 데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강의로 이제 강의도 들어오고 한편으로 컨설팅도 하니까 이제 수입이 좀 안정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 전에는 막 한 명 앉혀놓고 강의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얘는 되게 실질적이다, 실제적이다 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나름의 컨설팅을 했죠. 이렇게 홈페이지도 만들어드리고 홈페이지 이렇게 만들었더니 망했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좋고 워드프레스는 뭐고 윅스는 뭐고 뭐 이렇게 했고 블로그는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좋고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안 좋고 뭐 이런 업체는 페이스북 광고 돌렸더니 괜찮았고 이런 제 이제 몇몇 업체를 하면서 이제 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제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괜찮던데 저렇게 하니까 별로던데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강의는 이 어떻게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분들을 통해서 어 제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분들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다양한 트라이를 하고 여기서 얻은 경험들이 이제 제 광고에 제 강의에 이제 소스가 되는 거죠. 소스가 돼서 아마 여기 제 동대문에서 강의 들으셨다라는 분도 있으시고요. 제 블러터라던가 패스트 캠퍼스라던가 이런 데 강의하고 보면은 거의 매뉴얼 강의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매뉴얼은 제 유튜브에 다 있는데 굳이 뭐 이 버튼 누르시고 저 버튼 누르시고 뭐 하시고 이거를 강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동영상 보면 되니까. 그래서 제 강의는 매뉴얼은 잘 없어요. 매뉴얼은 동영상 보고 따라 하시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해야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전략 부분을 제가 이제 되게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 이어다가 어 다시 이제 원점에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됐어요. 동영상은 아니 저기 블로그는 올리면 내려오고 그때도 최적화 블로그가 됐으니까 올리면 내려오고 올리면 내려오고 이게 제 고민이에요. 그럼 도대체 마케터라는 자체는 뭐지? 온라인 마케터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맨날 글만 치는 사람인가? 막 이제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뭐야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씨 뭐 할 게 없을까 뭔가 할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블루오션을 찾은 겁니다. 바로 유튜브였어요. 유튜브에 제가 이제 앞에서 강의 매뉴얼들을 유튜브에 찍어 올렸잖아요. 유튜브가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해요. 다 이제 블로그 쪽만 하시고 하다 보니까 나 유튜브 해야겠다.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해야지. 라고 해서 막 프로그램도 사고 이제 막 동영상을 직접 익히면서 이제 막 유튜브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 그 MCN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 같은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소속사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MCN 중에 이제 트레저 헌터, 트렌드 헌터 아니고요. 트레저 헌터라고 양띵, 김이부, 뭐 악어, 뭐 영국 남자, 뭐 또 뭐 있지? 뭐 이런 분들이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비슷한 업체는 뭐 다이아 TV라고 뭐 대도서관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MCN인데 제가 이제 거기에 넣었죠 이렇게. 나는 유튜브로 성공하고 싶으니까 나를 데려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트레저 헌터에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트레저 헌터에서 교육 컨텐츠는 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저를 저랑 계약을 맺었죠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도와주겠다 라고 해서 제 유튜브를 봤더니 제가 한 3개월 동안 엄청 까였어요. 야, 니 유튜브 구려. 이게 뭐야? 야, 너 뭐야? 너 편집 왜 이래? 너 내용이 왜 그래? 말이 왜 이러냐? 야, 이미지 뭐야? 이 타이틀 왜 이래? 야, 제목 왜 이래? 막 엄청 까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트레저 헌터 가면서 내심 기대를 했죠. 나는 이제 저는 유튜브 잘하는지 착각하고 나는 유튜브 강사해야지. 트레저 헌터 소속 유튜브 강사 이런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해야지라고 하고 트레저 헌터를 갔더니 그 부장님이 계신데 그 부장님이 제 걸 엄청 까는 거예요. 야, 너 타이틀 왜 이래? 뭐 썸네일 왜 이래? 뭐 제목 왜 이러냐? 너 동영상에서 말하는 거 왜 이래? 뭐 얼굴이 시꺼매? 무슨 엄청 많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씨 괜히 갔다. 저기 가면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래서 제 혹시 지금 2014년 뭐 13년에 제 동영상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동영상이랑 지금 동영상은 굉장히 틀려요. 왜 틀리냐? 트레저 헌터에서 하도 욕을 먹었거든요. 엄청 욕을 먹어가지고 거기는 좋게 말 안 해요 또. 야, 니 거 이상해. 이거 왜? 야, 이거 이런 차라리 만들지 마. 뭐 이거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게 아씨 더러워 안 해. 이러려고 하다가도 그래 그래도 살아남아야 돼 이렇게 돼서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이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타이틀도 바뀌기 시작하고 썸네일도 좀 바뀌기 시작하고 동영상 편집도 이제 좀 바뀌기 시작하고 프로그램도 쓰기 시작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제 유튜브가 조금 이제 지금 뭐 그렇게 볼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볼만한 유튜브 채널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제 컨설팅하는 분들에게 사장님 요즘 동영상이 대세인데 동영상 만들어 봅시다. 네이버 TV 짱이던데요? 라고 해서 제가 네이버 TV 먼저 개설하고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업체들 네이버 TV를 하나씩 개설해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효과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매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벌어지면서 그 블로그는 쓰면 내려오고 쓰면 내려오고 되고 플러스 블로그는 개나 소나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개나 소나 못 만들어요. 이 동영상 지금 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매일 이렇게 마케팅 관련해서 매일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잘 없거든요. 어, 잘 없기 때문에 어, 저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블로그 마케팅 치면은
앞에 상위 10개 중에 2개인가 빼고는 다 제 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저의 접점을 넓힐 수 있고요. 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5천 명 정도 보시거든요. 그리고 4분 정도 보세요. 5천 명이 4분에서 5분을 제 동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블로그를 5천 명짜리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블로그 글을 5분 이상 본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제 동영상 그렇게 봐주세요. 근데 이건 개나 소나 못해요. 네이버 TV 아무나 오케이를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네이버에 이제 동영상 영역을 중심으로 이제 아름답게 이제 포장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포장이 되기 시작하고 또, 또 여러분들과 같이 또 좋은 분들이 블로그라던가 이런데 오씨 아줌마 동영상 1회, 오씨 아줌마 1회 이제 인플루언스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제 동영상을 막 퍼뜨려 주시는 거죠. 야, 너 오씨 아줌마 동영상 봐. 얘 뭐 얼굴은 이상하게 생겼는데 강의는 좀 하더라.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제 동영상에 이제 구독자도 늘어나고 이렇게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런 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업체들에게 이제 동영상도 제안을 드리고 뭐 이렇게 이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2차 저차, 2차 저차, 2차 저차해서 지금은 이제 동영상까지 이 여러 가지를 하다가 항상 저는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 다음은 뭐지? 이 다음 원래 제가 블로그 하다가 노출이 잘 안 됐다가 카페 했는데 카페 죽었다가 그럼 뭐하지? 카카오 스토리 하다가 지금 카카오 스토리 망했잖아요. 카카오 스토리 다음에 뭐하지? 이러다가 이제 동영상 하게 되고 동영상 다음은 뭐지? 항상 이런 이 머릿속에 항상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는 뭘 다음에 뭘 가야 되지? 뭘 가야 되지?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항상 제 머릿속에 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 그 뭐죠? 그 카카오 카카오가 아니죠 참 2011년 2015년 11월에 최저가 블로그가 이게 터진 거예요. 최저가 블로그가 안 나오는 사태가 터지게 된 거예요. 터지게 됐고 책이 있나 제가? 마침 이 책이 없네. 아이 저 이거 2016이라는 책을 쓰게 이게 2027인데 이때 2016을 쓰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최저가 블로그가 안 나와. 그럼 최저가 블로그가 안 나올 때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저를 이제 찾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시는 게 되게 아이디어하고 단기간에 상위 노출 이런 방법은 없어요. 뭐 들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좀 약간 뭐라고 하죠? 톡톡 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은 괜찮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기가 맞게 떨어진 거죠. 이 대부분 강의하시는 분들이 최적화 블록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거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가 이제 최적화 블록가 펑 하고 터져버리니까 그럼 최적화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고 나서 이제 보니 오씨 아줌마 쟤는 옛날부터 그래 했었지. 그럼 쟤는 뭘 얘기하고 있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네이버 TV라던가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구독을 이제 하시게 되고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때 제가 트레저 헌터 들어갔을 때는 그때 구독자가 1200명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트레저 헌터 계약한 지 1년 됐었는데 1년 만에 지금 11,000명이 넘었으니까 이제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제가 아까 전에 제가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걱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다음이 뭐지? 이거 다음이 뭐지? 이 생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계속 이제 최저가 블로그가 안 터지는 때 그래 그래도 들을만한 게 오시 아줌마네 이렇게 들어봐 주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들어주시지만 이 트렌드는 또 누군가 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서 어 물론 저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하세요.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하시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강의 화면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카메라에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그분들이 어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하다가 말고 있고요.
또 저랑 비슷한 또 컨셉을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는 거죠. 강의라는 건 사실 뭐 편집이 뭐 있겠어요. 그냥 말만 막 블라블라블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제가 그다음에 뭐 하지? 뭐 하지? 라고 했다가 제가 생각을 한 게 저거였어요. 라이브 스트리밍. 오! 이거야! 라이브, 지금 저랑 새벽 1시에 40명이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래,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동영상 다음은 라이브 스트리밍이구나. 동영상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는 건 실시간 방송이구나. 내 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좋구나.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렇게 잘라서만 넣으면 또 동영상이 되니까, 이거구나. 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페이스북을 했어요. 페이스북을 이렇게 핸드폰에 라이브 방송 되잖아요. 이렇게 켜놓고 했더니, 너무 어색해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우와, 막, 손이 막, 표정부터 해가지고, 장난 아닌 거예요. 그 지인이, 제 아시는 지인이, 니가 말하는 걸 보고 막 손이 오글거렸다 이러는 거. 이게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래서 좀 시련을 겪었죠. 어떻게 하지? 그래서 혼자 막 거울 보고 막 웃고 막 안녕하세요, 오시 아줌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오시 아줌마입니다. 이거를 거울 보고 몇 번 연습한지 모르겠어요. 안 어색하게 안녕하십니까, 오시 아줌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엄청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페이스북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대충 봐요. 이 페이스북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송 나오시면 보시겠지만 이거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보다가 넘기고 웃긴 거만 보시지. 아니면은 뭐 JTBC라든가 이런 속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보시지. 지금 제가 방송을 한 지 몇 분이지? 1시간 53분이거든요. 1시간 53분인데, 참, 1시간 53분, 참, 53분 동안 방송을 했는데, 53분 동안 방송을 했는데, 그걸 페이스북으로 53분간 이거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불만이 있어요. 뭐 불만이냐면은, 치사하게 노출량으로 돈을 받잖아요. 페이스북 아시다시피, 1000명의 팬이 있으면은, 다 노출이 안 돼요. 한 대략 100명에서 160명밖에 노출이 안 되고, 그 팬이 1000명을 모아봤자 100명밖에 노출이 안 돼요. 더 노출시키려면 돈 내야 돼. 이게 뭐야? 컨텐츠는 내가 만드는데 왜 페이스북 네가 돈을 받아? 이런 생각이 항상 있어요. 이 더러운 페이스북 놈들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컨텐츠는 내가 만드는데 왜 네가 돈을 받아? 라고 생각을 해서 전 페이스북 열심히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페이스북에 컨텐츠를 주는데 페이스북에 노출시키려 돈을 내야 된다. 아니 뭐야?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게 된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게 되고 유튜브는 해보시면은 물론 여기 업종에 따라 틀려요. 업종에 따라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어 그래서 어 저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게 됐고 지금까지 한 4개월 하고 있거든요. 맞나? 12월부터 했나요? 12월, 1월, 2월, 3월. 그러죠. 4개월째 하고 있네요. 4개월째 하게 되니까 이제 좀 제 목소리도 익숙해지고 말하는 것도 좀 덜 버벅대고 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말하기 전에 막 이런 것도 많이 줄고 이제 바로바로 하게 되고 저 혼자 1시간 반 동안 막 블라블라블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희 와이프는 저보고 대단하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랑 채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어, 그 이 카메라를 앞에서 저 혼자 막 블라블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블라블라블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이게 대단하다고 하는데 또 자꾸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케팅을 도움을 주는 업체들 중에 몇몇 분들에게는 라이브 스트리밍도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도움을 주는 뭐 학원이 있어요. 그 학원에서는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또 제 머릿속에 또 고민인 거예요. 라이브 스트리밍 다음 뭐지? 이런 거잖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블로그랑 카페
다음에는 제가 카카오 스토리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카카오 스토리는 막 퍼지고 이런 건 좋은데 내가 돈 버는 데는 별로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해야지, 홈페이지 뭐 여러 가지 노출 플러스 동영상을 해야지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마케팅을 도와드리고 강의를 하면은 네이버에 블로그도 있지만 블로그 말고 이제 네이버를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제 강의를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 보실 거고요. 그러다가 이 글 쓰면 밀리고 글 쓰면 밀리고 글 쓰면 밀리고 이런 거를 어떻게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동영상이었고, 이 동영상 다음은 뭐지? 봤더니 라이브 스트리밍이었고, 라이브 스트리밍 다음 뭐지는? 아니 잘 모르겠어요. 라이브 스트리밍 다음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그래도 뭐 한 1년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감사의 인사도 드렸는데, 아 진짜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봐주시고 또 라이브 스트리밍에 지금 한신대 지금 38명이 있으세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해주시니까 원래 이 강의 온라인 강의 시장이 지인이거든요. 이 어서면 혹시 네이버 마케팅 해준 사람 없어요? 라고 하면 내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라고 이제 했었는데, 제 앞에서 제 인간관계가 짧거든요. 인간관계가 별로예요. 그래서 저는 소개시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많이 봐주시니까 유튜브에 오씨 아줌마인데 오씨 아줌마인데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아까 은행 쪽에서도 강의하게 됐고 홈쇼핑 쪽에서도 강의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 덕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봐주시면 사실 전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부족한데 또 많이 봐주시고, 예, 머리도 이상한데도 이렇게 봐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그 대충 컨설팅 어제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좋게 좋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 말고 많으니까 제가 약간 직설적이거든요. 이거 별론데요. 막 이거 말 것 같은데요. 이거 빼시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 혹시 그런 걸로 상처 받으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유튜브, 제 트레저 헌터랑 계약하기 전에 제 유튜브를 아시는 분 보시면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났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니까 뭐 여러분들도 이제 좋아해 주시고,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마케팅 이론 뭐 이런 거랑 상관이 없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라는 뭐 이런 뭐 그냥 제 제안 뭐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필살기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저품질이라던가 네이버가 싫어하는 방법을 통해서 뭐 하는 건 아니다. 궁극적으로 네이버가 좋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량 중고님이 10,000원을 감사합니다. 제 이거 얼마 만에 받아보는 슈퍼챗인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네. 수리양 중고님 대박 나십시오. 10,000원을 저에게 투자하셨으니까 아마 다음 달에는 아마 100만 원 들어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의 오늘 급하게 만든 저의 오시 아줌마 인생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제